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이례적으로 어제 아침 출근길에 21분 동안 시간을 할애하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했고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근데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수사팀은 뭐 그게 추측 아니겠습니까? 그게? 수사팀에 있어서는 저는 뭐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의 저희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소명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뭐 물론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유세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전해졌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아는 바 없다였습니다. 근데 어제 출근길에서는 지시는 했다.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두 차례나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였는데 이를 두고 이 의견을 제시한 것이 지침을 준 것이냐 지시를 한 것이냐 사실상 지시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과 해석들이 좀 뒤따르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여부 신중하게 판단해라라고 얘기했고 항소 마감 기일 그러니까 7일 저녁에도 신중히 또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 장관의 입장과 보도를 종합해 보면 정성호 장관은 대장동 이 항소와 관련해서 모두 두 차례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첫 번째는 1심 직후에 어떤 선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라는 의견을 이제 내부적으로는 낸 것으로 보여지고 항소심과 관련해서는 대검 항소 필요라는 의견을 들었고 첫 번째 한 11월 3일, 4일 정도에 그때 이제 첫 번째로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그리고 7일 항소 시한 마지막 날 그때도 한 번 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라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자, 이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냥 의견 제시, 그냥 지침을 준 게 아니라 그냥 의견 제시를 한 것이냐? 아니다. 그래도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대행하게 저런 얘기를 했다면 저건 지시한 것이다. 지침을 준 것이다. 지휘를 한 것이다. 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성춘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일단 지침, 지시, 뭐 또 사실상의 지시, 뭐 이런 의견들은 그 야당이나 반대하는 쪽에서는 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데 이 지시와 지침이 되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항소 포기와 관련된 최종 결정권자, 최종 결재권자여야 되거든요.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권한대행 내지는 그 중앙지검장 선에서 결단을 하고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하라. 그러니까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중히 하라는 거는 지금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의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검찰의 그 기계적 항소. 네. 이것은 뭐 개인적 의견이나 개인적 방향이 아니라 이 팩트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작년 사법연감 기준으로 검찰이 단독 항소했을 때 이게 파기되는 그러니까 받아들여질 확률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항소했을 때는 거의 40% 가까이 되는데 네.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어제 도어 스태핑에서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나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기계적 항소를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면서 취하시키는 걸 많이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이 법무부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신중히 하는 것, 항소에 대해서 늘 신중히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걸 원론적으로 전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뭐 이건 사실상의 압박으로 느껴졌다라고 한 주장은 뭐 그것도 물론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노만석 대행의 태도가 가장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뭐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는 그 말은 본인의 미래를 고려했다라고 들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미래 때문에 용산 눈치도 봐야 되고 법무부 눈치도 봐야 됐던 건 아니겠느냐라는 자기 고백으로 좀 들렸기 때문에 정말 노만석 대행이 정말 이 항소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면 검찰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느꼈다면은 정진욱 지검장에게 너가 결단하고 내가 막아줄게, 내가 사퇴할게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 때문에 정성호 차관의 지시 때문에 뭐 차관이 3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뭐 몇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것 때문에 그거 안 하면은 결재 안 해주겠다. 그런 그 지지 체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만석 대행의 정무적 판단이 가장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네. 정성호 장관의 그런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전 적절하다고 봅니다만 뭐 야당의 비판이나 그런 거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 대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부분이 이제
사실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죠. 네. 그건 단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명확한 절차를 통해서 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정성호 장관도 이제 출근을 하면서 자기가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이 대장동 이 재판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마라 이 지휘했다는 거는 자기가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결론은 자기는 충분하게 이게 참고해라,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런 정도의 자기의 의견이었지만은 지금 현재 더군다나 검찰총장도 아닌 검찰청 차장으로서 검찰총장 대행을 하는 그런 조청장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 위에 바로 위에 상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기존 지검장이라든지 검찰의 입장이라든지 대검의 입장은 이걸 항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이미 법무부 장관실의 법무부 차관이나 그 밑에 법무부 반부패부 이런 사람들하고 다 협의를 했어요. 그럼 결국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것은 항소를 하지 말라고 네. 이 노만석 지금 대행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표현한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은 본인이 그 맡고 있는 일선의 검찰의 임무를 갖다 최선을 다해라. 뭐 일부의 저 검사들의 목소리 저 항변하는 부분은 저건 맞지 않다. 네. 심지어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항명이고 한 줌에 안 되는 검찰 권력들이 뭐 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검찰 전체를 매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본인들이 맡고 있는 검찰의 일상적인 일은 공소 유지를 위해서 항소를 네. 해야 되는 사안이었어요. 그걸 가로막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네. 이 부분이 왜 중요한 거면 이 재판의 결과를 따라서 국고 한수가 수천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지금 현재 돈을 갖다가 이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를 받은 이 사람들이 불과 뭐 몇 년 살고 나오면은 쉽게 말하면 어떤 뭐 평론가는 재벌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천문학적인 이 범죄자들도 앞으로 이런 혜택을 보면은 이런 재벌이 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춘 박사님 이야기처럼 그동안 이제 검찰이 항소를 남발해가지고 시간과 비용을 들인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많은 문제점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하필이면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수뇌부의 이 사건의 핵심에 있는 이 사건을 갖다 왜 항소를 막아버렸냐 이거. 그것도 법무부에서 네. 대통령실인지. 네.